라이브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이제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 매체별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이제 검색 광고는 어떤 매체가 있고 배너 광고는 어떤 매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오늘은 보통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모장을 저희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이제 한번 차별점을 주고자 네, 엑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엑셀로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장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정리하고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 뭐 또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잘하고 이렇게 엑셀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매체별로 어떤 항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그 밑에 이제 유형이나 뭐 광고 노출 위치, 아니면 노출 방식, 아니면 뭐 타겟팅 전략이라든가 과금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매체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뭐 검색 디스플레이 이제 둘 다 되니까 네. 두 가지, 그리고 뭐 메타, 그리고 카카오,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매체로 이제 네 가지 중에 이제 좀 검색이랑 디스플레이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로 네이버 검색 광고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저희 참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좀 경험이 많은데,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검색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이고요. 뭐 파워링크, 뭐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쇼핑 검색 뭐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일단 이 광고 유형 자체를 좀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 광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광고 자체가 좀 노출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형적인 SEA 광고의 대표 주자다. 그렇죠.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진행하셔서 아시다시피 뭐 네.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 플랫폼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검색 결과 하단에 이렇게 네.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 파워링크 나오고, 뭐 그렇죠. 쇼핑 검색 나오고, 그리고 브랜드 컨텐츠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플레이스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광고 상품이긴 하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아예 최상단에 이제 노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그렇게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 키워드밖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검색 기반 광고이기는 한데 자사 커리어량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되시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같은 거 집행 많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좀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뭐 썸네일형으로 뭐 브랜드 광고를 집행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그 SNS랑 연동해가지고 네. SNS 있는 그 게시물도 이제 하단에 이제 노출시킬 수 있어서 네. 그런 기능까지 이제 활용하시면은 좀 더 그 다른 타사 대비 좀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서 그런 것까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블로그 내용이 좀 하단에 뭐 확장 소재로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추가가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 좀 활용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노출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네. 키워드를 이제 입력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타겟팅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게 어찌 됐건 이제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로 이제 그 타겟팅도 하고, 그 외에 뭐 디바이스나 지역 타겟팅도 가능하고, 많이들 하는 뭐 연령별, 성별로 다 가능합니다. 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노출 위치라던가, 뭐 네이버 컨텐츠 치면 노출을 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 검색 치면 노출을 할 거냐, 뭐 통합 검색 치면 노출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령 노출, 이제 디바이스, 뭐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다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금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릴 다른 검색 광고들도 마찬가지지만 CPC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광고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게 CPC. 잠시만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네, CPC로 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CPC 방식으로 입찰로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잘하시군요. 그리고 이게 광고 디자인이라 이게 어찌됐건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라서, 네. 근데 뭐 텍스트 저희가 뭐 꾸밀 수 있다, 뭐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목이랑 설명, 그리고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소재도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나 뭐 다른 뭐 이벤트 뭐 배너까지는 아니죠. 이제 뭐 홍보 그 이벤트 내용도 이제 넣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정도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볼드 처리된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네. 하는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모션을 집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가 있거나 신상품이 나왔거나 뭐 다양하게 좀 많아요.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잘 섞어가지고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 목적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제 저희 검색 필요한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뭐 전환, 뭐 문의나 구매 같은 걸 이제 유도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DB 업종에서 효율이 좋고요. 그만큼 입찰가도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웬만하면은 파워링크의 경우에서만 네, 자사명 플러스 뭐 롱테일 키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키워드들을 넣어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뭐 제품을 살 때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좀 끌리는 거지 이제 검색을 좀 해가지고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파워링크를 좀 세세하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명 플러스 뭐 롱테일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 업종 둘 다. 네.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특히 뭐 자사명 키워드에서 이제 좀 전환이 좀 잘 나온다. 맞아요. 좀 그런 특징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성호 마케터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키워드 경쟁이 심해가지고 네. 이제 입찰가가 좀 굉장히 높다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창업 키워드라고 이제 좀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해당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이제 입찰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가 노출이 좀 쉽지가 않다. 어지간한 입찰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으로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전환이나 뭐 엔드로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랬었을 때 이제 전환이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입찰을 어떻게 할지도 저희가 이제 전략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네이버 GF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 유형으로는 사실 이거 디스플레이 광고다 보니까 이제 배너 광고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너를 이제 저희가 보통 제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이제 혼합된 광고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흔하게 그냥 네이버 켜가지고 이제 배너 이미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 GFA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출 위치는 뭐 네이버 메인이나 뭐 블로그, 카페 뭐 각종 지면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는 보통 노출 위치를 좀 나눠주는 필터링을 좀 해주는 편인데요. 제가 이커머스 업종을 좀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메인이랑 피드 지면에서는 좀 많이 전환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카탈로그 쪽으로 그 노출 지면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효율이. 네, 그런데 이제 컨텐츠 지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마트 채널이라던가 뭐 이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전환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노출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노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복합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볼까요? 사실 이게 노출 방식이라는 네. 게 뭐 네이버 메인이나 이제 피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그 특정 그 지정된 이제 지면에 이제 띄워지는 형태라서 네. 뭐 지정된 뭐 지면의 노출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5개 남았네요. 그리고 타겟팅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뭐 다른 뭐 광고들하고 비슷하게 뭐 성별, 나이, 관심사 다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 GFA도 이제 리타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타겟팅 전략으로는 저는 보통 인구 세그먼트랑 아니면은 뭐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키워드 기반으로도 맞춤 타겟을 좀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금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CPM이랑 CPC가 살짝 섞여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노출당 단가도 있지만 그리고 CPC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을 선택을 하고 노출당 빠지는 건 맞지만 입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될지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CPC 쪽이 좀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GFL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다 보니까 뭐 이미지, 카드형, 동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카드형, 동영상. 그리고 주요 목적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디스플레이 광고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검색 광고랑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이제 좀 큰 차이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의 목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이나 저희 뭐 서비스를 이제 알리는 이제 이미지랑 동영상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좀 주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목적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성과가 약간 GFA 같은 경우에는 잘 튈 때는 되게 잘 튀는데 그렇죠. 안 될 때는 되게 안 되는 업종이어서 좀 관리가 조금 까다롭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GFA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또 타는 속도도 빨라요. 광고비가 소진되는 그렇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 목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이제 편차는 있다 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적합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커머스나 TV 업종 뭐 둘 다 이제 네, 많이들 뭐다 사용하시니까 이것도 이커머스 TV 업종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네이버에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검색 결과 이제 아래에만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지면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네. 네이버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유입을 최대한 좀 많이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자사몰이 없다. 그런데 나 배너 광고는 하고 싶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그때 GFA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뭐 단점이라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량은 많이 나왔는데 클릭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의미가 없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노출 대비 클릭량이 좀 적다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바일로 많이 접하시고 그러고 이제 광고를 딱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를 다 광고지면이 먹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GFA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곁다리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영역도 많고 해서 노출 대비 클릭량이 메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도 GFA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 있게 좀 후킹성 있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 반려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피해가지고 내가 이제 최대한 클릭량을 CTR을 좀 높이자 그렇죠. 라고 좀 가져가고 나서 소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구글 검색 광고는 뭐 사실 큰 뭐 내용은 뭐 네이버 검색 광고가 이제 잘 네.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사실 뭐 큰 차이라고 하면 이게 네이버 검색 지면에 나오냐 아니면 뭐 구글 검색 지면에 나오냐 정도 이제 그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구글 검색 광고에 있어서 뭐 따로 뭐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구글 검색 광고 이제 보통 확장 키워드, 구문 키워드, 일치 키워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기능들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확장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M, PM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확장 키워드가 AM, PM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이것도 같이 노출이 돼요. 네, 얘네가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확장 키워드들을 좀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입찰가를 좀 많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치 검색 같은 경우에 AM, PM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게 제가 설정해 놓은 입찰가나 이런 걸 따라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구글 검색 광고도 이제 그 품질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같은 광고 그룹 내에서 이제 품질 점수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이제 성과가 좀 나뉠 수 있게 노출 수나 이제 그런 게 뭐 나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같이 그룹에 묶어둔 키워드 중에서 좀 특정 키워드들이 이제 품질 점수가 낮다 해서 이제 노출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옆에 보면 표시가 이제 되어 있으실 건데 이제 그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그룹 이게 아무리 좀 전환이 만약에 잘 나는 키워드다 품질 점수는 떨어지지만 전환 잘 나온다 하면 별도로 구분해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게 그 다른 키워드들의 품질 점수도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품질 안 좋은 키워드들 뭐 전환이 안 나오는데 품질 점수도 안 좋다 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이제 성과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가 네이버랑 조금 다른 점이 소재 부분에서 좀 다른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랑 설명을 구글이 좀 조합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알맞게 좀 조합을 해줘서 노출이 되는데,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정해놓은 소재들을 노출을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팅할 때 좀 유의점으로는 이제 제목이랑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적어두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알아서 구글이 조합을 해주고 네. 그리고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데 이 내용들을 좀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꽉꽉꽉꽉 채워넣는 게 이제 광고 그렇죠. 품질수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마 이제 세팅하실 때 보시면은 그 위에 이제 성과 예측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뭐 제목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인가 15개인가 네.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세팅할 수 있는 그 제목 수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한 3개 4개 선에서 이제 막 그 정도만 이제 아시는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뭐 최대 등록 개수를 최대한 다 채워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이제 광고 효율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쉼표나 느낌표 같은 것들에 대한 필터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세팅을 하셔야지, 쉼표를 너무 남발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느낌표나 뭐 물음표 같은 이제 기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반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걸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쉼표들을 쉼표들 다 네. 제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CPC 미찰 느낌표 2개 했잖아요. 바로 반려당해요. 바로 반려당하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게 반려를 당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수 기호들 다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이제 저희는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뭐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뭘 디스플레이 가는 거요? 이것도 사실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다 보니까 네. 뭐 광고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서 뭐 이미지랑 텍스트 혼합형 형태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GFA랑 비슷한데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지면 이 들어간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인피드 형식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트림 형식이나 뭐 이런 형식들이 많은데 유튜브 쪽으로 노출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GDN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노출 방식도 이게 사실 뭐 비슷한 말이니까. 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팅을 다 맡겨놓는 경향이 좀 커요. 이제 뭐 GFA나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막 타겟팅을 많이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세팅을 하고 나서 제발 잘 돌아가줘, 그렇죠. 이게 제발 성과 잘 나줘 이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소재 진짜 많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의 한 2, 3일 주기로 확인을 해주고 갈아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고요. 충분한 소재들이 있다면은. 근데 만약에 소재들이 만약에 별로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래도 문구라도 그냥 뭐라도 계속 바꿔줘야지 이제 구글이 너 애쓴다 노력한다 이제 성과 지수 좀 많이 노출 좀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 애초에 그 선택을 하실 때 뭐 목표나 전환값을 이제 그것만 제대로 설정을 하시고 그 측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이게 구글 광고 어찌됐건 이것도 AI 기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최적화나 그 최대화로 이제 그 뽑아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고 더 성과가 잘 나오게끔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이제 잡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기초적인 세팅을 해놓고 이게 좀 잘 되길 바란다는 게 이제 아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DN에서 되게 좀 신비한 타겟팅이 하나 있기는 한데 특정 유튜버나 특정 채널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추가로 특정 유튜브 채널 네. 타겟팅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핏하게 타겟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는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광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배너 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노출 위치는 뭐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렇게. 있고 뭐 메신저나 뭐 어디에
오디언스 네트워크 네. 도 진행 가능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스레드에도 노출이 이제 가능하긴 한 그게 트래픽 캠페인만 진행하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는 이제 4가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메신저나 그 네트워크 오디언스 잘 이제 진행 안 하시니까 페북 인스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 이게 노출 위치랑 노출 방식이랑 나눠놓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네. 차라리 지워버릴까요 이거를? 이 항목을 빼는 걸로 하죠. 네. 또 타겟팅 전략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관심사나 뭐 맞춤 타겟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메타 광고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거는 픽셀. 네, 픽셀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사몰 이용하시는 이제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픽셀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픽셀이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웹페이지로 사용자가 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 거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이벤트들을 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뭐 장바구니에 담는다던가, 뭐 컨텐츠를 뭐 봤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지 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매를 했다던가, 뭐 결제 시작을 했다던가라는 거를 픽셀이라고 이제 자사몰 안에 스크립트를 좀 삽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게 다 찍혀요. 근데 찍히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타겟팅 할 때 좀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춤 타겟팅이라고 해서 특정적으로 좀 구매를 180일 동안 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노출이 가능하고요.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기간이 좀 긴 편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60일 정도는 구매자 타겟팅, 구매자 한 사람들을 좀 제외를 시켜주고 싶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춤 광고 근데 이제 맞춤 광고도 사실 이게 모수가 좀 많이 쌓여야지 진행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메타가 추천하는 지수들이 있기는 한데 장바구니 담기로만 하면은 무조건 1000 이상일 때, 1000명 이상의 장바구니에 담았었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보통 2000이나 3000이 좀 넘어갔었을 때 그때 좀 장바구니 타겟을 좀 활용을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이라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이랑 비슷한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타겟팅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유사 타겟이라던가 아니면 구매자 유사 타겟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모수가 쌓여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장바구니 담은 사람이 이제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저랑 현성님이랑 이제 다른 이제 여성분 한 명 있다라고 쳤으면은 이거는 여성한테 좀 잘 팔리는 제품인데 저희 둘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러면 남성들한테 타겟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수들을 최대한 꽉꽉 말아줘야지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타겟팅이 되는 건데 이제 무조건 장바구니 타겟을 하면 좋은 거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유사 타겟을 활용한다도 아니고요. 그럴 때 그냥 차라리 그냥 관심사 세그먼트만 활용을 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최대 장점이 이제 픽셀을 활용해서 맞춤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네. 단점으로 따지면은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을 이제 스크립트 설치가 이제 뭐 다른 물론 뭐 툴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 자체도 이제 사실 이제 뭐라고 하죠, 유실값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픽셀을 활용을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식품 광고를 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타겟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메타 트래픽 정도는 돌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뭐 메타 광고에서 더 뭐 꿀팁 같은 거나 뭐 해주실 말씀이 뭐 있으실까요? 소재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네, 이제 이런 메타도 이제 소재들이 좀 반려 이슈가 많기는 한데 메타 광고는 일단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이용을 하시는 이제 고객층 상대가 20대에서 30대 그리고 특히 여성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뷰티나 패션 쪽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그쪽으로 또 CPM도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랬었을 때 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하면은 저희 광고 소재 얼굴
저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얼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템플릿을 GFA는 좀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자인 템플릿이 좀 이쁘거나 약간 좀 조형미가 좀 있는 이제 디자인 배너들이 좀 많이 CTR이 좀 높게 나오고 그만큼 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후에 이제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그 DA 광고들의 좀 큰 특징이라면 이게 이미지를 노출해서 이제 진행하는 광고다 보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자체의 소재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파트너십 광고나 이제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파트너십 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을 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광고 노출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협력 광고는 이제 리테일사에 대한 계정 카탈로그 권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메타 광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협력 광고, 파트너십 광고, 파트너십? 10 광고 네. 있습니다. 뭐 메타는 일단 그럼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카카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다른 그 검색 광고들하고 사실 내용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 검색 광고냐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검색이나 아니면 뭐 다음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플랫폼에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들에 대한 쿼리량도 이제 많이 좀 네이버보다 이제 활성된 사용자 숫자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키워드 광고는 약간 제가 좀 위험한 말일 수 있기는 한데 좀 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비즈보드가 네. 좀 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를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요 목적 자체가 온드미디어 채널 활성화 목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얘만 빼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엑셀로 진행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연습을 해서 다음번에는 더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좀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 뭐 네이버, 구글, 메타, 카카오에 있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많은 광고주분들이 한 매체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여러 매체를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네. 했을 때 좀 팁 같은 거나 뭐 그 광고를 집행하는 목적에 있어서 뭐 어떤 목적에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섞어서 쓰는 게 좋고 하는 뭐 스모 마케터님만의 좀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가 처음 주제가 이제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 매체별 차이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각 이제 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색을 한 사용자 기반으로 좀 노출이 되는 광고이다 보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대한 수요도나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 고객들 내 브랜드가 이제 인지도가 별로 없고 그리고 키워드 입찰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맞춤 타겟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관심사 타겟팅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좀 끌고 오는데 좀 많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 목적이면은 일단은 DA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규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SEO 작업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을 때 얼마나 내 브랜드가 많은 지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뭐 키워드 최적화, 뭐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대기업이나 좀
볼륨이 좀 큰 매출 볼륨이 좀 크거나 아니면 뭐 쿼리라인이 크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이제 좀 SEO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뚫으려면은 최소한 광고 배너라도 만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게 아니면은 뭔가 우리 제품만의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우리 제품만의 뭐 특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여가지고 좀 디스플레이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검색으로만 하면은 승부가 없으니까 검색 디스플레이 둘 다 하자. 근데 그렇죠. 뒤에 영역을 좀 키우자. 신규 런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니까 네. 네, 이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DA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이제 좀 특화가 좀 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검색 광고는 이제 좀 그 이미 이제 알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검색을 이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전환율이 좀 높다라는 좀 특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검색 광고도 검색 광고 나름인 게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사 키워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명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출 지면에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게 광고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작은 규모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얼마나 알맞게 좀 T&D를 좀 쓰고 얼마나 알맞게 좀 소재 구성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검색 광고를 보통 집행을 할 때 메인 키워드들보다 이제 서브 키워드들 저희가 이제 계속 좀 많이 말을 하는 이제 네. 황금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입찰가는 낮지만 전환이 발생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이제 베리에이션 줘가지고 좀 더 그 유사한 키워드를 더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광고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키워드 발굴이 사실상 좀 광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좀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의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뭐 플랫폼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너 이거 관심 있지 않아? 이거 어떨 것 같아? 하고 이제 저희가 좀 찾아가는 광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검색 광고는 이제 뭐 슈퍼마켓에서 뭐 물건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슈퍼마켓에 이제 들어온 이제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했었을 때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열된 상품들,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도 이제 쓱 볼 수가 있는 상품들이고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보는 상품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려다가 이제 못 드렸던 좀 섞어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뭐 어떤 뭐 목적별로 좀 어떻게 섞는 게 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일단 목적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했을 때 좀 뭐 스몰 마케터님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섞으면 좋을 것 같다의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적 같은 경우는 뭐 구매 유도 그리고 뭐 인지도 상승 뭐 신제품 런칭 일단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칭 이거를 이제 밑집을 차시면 우선 뭐 구매 유도를 한다 했을 때는 혹시 뭐 어떻게 성능이 좀 좋으실 것 같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매 일단 키워드 광고는 무조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 유도를 진행한다 하면은 이제 메타 뭐 이렇게 뭐 2가지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가장 뭐 정석적인 좀 많이들 활용하시는 네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네요.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언제 확인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영어로 쓸게요. 그냥 한국말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랑 이제 메타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정석적인 조합이고 여기에서 뭐 추가로 섞는다라고 하면은 뭐 GFA 정도?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네. 한국인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커머스 광고주님들 뭐 기본 조합 같아요. 네.
맞춰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기본 조합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메타랑 이제 GFA를 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한다. 뭐 메타만 진행을 하셔도 되고 GFA만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검색 광고는 이제 무조건 깔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 노출 순위만 이제 적당한 이제 위치를 찾으면은 그렇게까지 비용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섞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입찰가 순위나 뭐 황금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재검색어 세팅이나 네.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점들이 참 많아요. CPC 방식이기 때문에 클릭을 했었을 때 과금되기 때문에 어떻게 노출을 시켜주고 어떻게 뭐 노출이 뭐 10,000번 돼도 클릭 한 번 되면은 뭐 이건 70원짜리 광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메타랑 GFA 같은 경우에는 참 정직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너 1,000번 봤어? 얼마네? 너 1,000번 봤어? 얼마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가 좀 많이 소진이 되고 있어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스탬프 제작 쇼핑몰 구축 중입니다. 네이버에 광고하고 싶은데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자사몰이실까요 혹시?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그거에 네.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탬프 제작? 스탬프 제작이면은 이제 뭐 커스텀 가능한 스탬프 제작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스탬프 제작 제가 왔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스탬프가 필요한 것보다는 사실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키워드를 계속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GFA로 들어갔었을 때 뭐 리타게팅 위주로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좀 네.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스탬프 제작 같은 이제 확실하게 소구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뭐 카탈로그 이제 캠페인으로 이제 그 GFA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리타게팅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반응했던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비용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큰 비용은 이제 안 들이고 이제 리타게팅까지 좀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리타게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어서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대행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대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 요청 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뭐 어떤 제품인지 어떤 소구점인지 뭐 주로 뭐 하고 싶은 타겟 같은 연령군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세팅을 들어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행을 맡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이제 연락처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있으니까. 네 집행하시는 거 좀 편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아무래도 이 마케팅 대행사다 보니까 이게 대행이 사실 이제 그 주 목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 질문 주신 게 뭐 스탬프 제작 쇼핑몰 구축 중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 자체 지금 구축 중이시니까 이걸 좀 UX UI를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의견 전달이 가능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나 뭐 UI에서 좀 어떻게 변경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하기로 했던 내용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좀 뭐 매체를 병행을 한다 하면 일단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커머스 광고주님들의 이제 기본 조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DB 역종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도 이제 진행하시지만 보통 이제 구글 검색 광고도 이제 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까지 제가 좀 기재를 좀 해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이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이제 좀 병행을 한다. 어떤 인지도 상승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무작정 타겟 없이 인지도를 상승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그냥 메타 광고만 집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출량 자체가 좀 많고 인지도 캠페인 진행을 하면 CPM 단가를 좀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뽑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인지도 상승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메타 정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축제 관련된 캠페인을 좀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 인지도랑 트래픽을 좀 섞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자들한테 실제로 이제 뭐 설문조사를 받고 그래 축제 참여인을 좀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인지도 캠페인 CPM 단가가 좀 저렴하게 나왔고 그 트래픽 같은 경우에 전환율이 좀 괜찮게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메타에서 좀 잘 섞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제 인지도 목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도 좀 하고 싶으시다. 근데 이제 예산을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이제 않으실 예정이어가지고 이제 좀 메인 그거는 이제 그 업분의 이제 업종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이제 그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고 이제 스크롤 내리고 이제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이제 좀 고관여 제품 같은 것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광고로 인지도 상승을 하시겠다 하시면 좀 낮은 입찰가로 좀 여러 키워드에 깔아두는 것도 좀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지면에도 약간 저희 광고를 좀 깔아두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사실 마찬가지로 이거 좀 긁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메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나 뭐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이제 신제품 런칭 이거 진행하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전체 캠페인이 다 이게 종용을 하는 건 아닌데 메타를 다 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이제 메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신제품 런칭을 하거나 프로모션 집행을 하시는 광고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제품 런칭에 대해서 브랜딩하는 비용이 따로 나오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캠페인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환 캠페인보다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신제품 런칭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라고 또 있어요. 이게 항목이. 또 네이버. 네,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자사가 네이버에서 꽤나 퀄리티가 좀 괜찮은 업종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신제품 검색 광고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 뭐 혹시 뭐 낄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비용적인 좀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면 좀 보장 그 네이버에서 이제 보장형 뭐 디스플레이 광고도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메인 지면에 굉장히 큰 지면 뭐 노출 지면 크기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해서 네. 진짜 딱 네이버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해당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용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좀 높아져서 진짜 웬만한 대기업들 아니면 사실 접근을 못하는 메인 배너이기도 하죠.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런 뭐 광고 상품도 있다라고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라고 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핏에 맞는다면은 뭐 쇼핑 박스 정도까지 추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기재를 할까요? 이 정도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했고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 되겠고 또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또 이제 다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오늘 이제 말씀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제 매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죠. 좀 훑고 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뭐 같이 뭐 라이브를 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는 뭐 매체 하나를 뭐 잡고 이제 뭐 기본적인 뭐 A to G 그렇죠. 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저희 이제 영상 이제 보시고 나중에 따로 또 아마 편집본은 이제 또 올라갈 건데 거기 이제 뭐 좀 더 관심 있으신 매체가 있으시다면 거기 이제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 매체 좀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 더 준비해서 그 내용 그 매체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좀 A to Z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거 있어서 좀 더 이제 심화 버전까지 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목들도 되게 좀
그냥 많이들 활용하시는 그런 광고들만 지탱을 했는데 저희는 뭐 버티컬 업체나 뭐 네트워크 배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어서 뭐 이쪽으로도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컨설팅 4팀 김승호, 컨설팅 4팀 정현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